응급실의 의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부족했다는 대통령과 부친상 현직 의원의 분노.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10일 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정 브리핑과 함께 취임 이후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의료개혁, 그러니까 의료 공백 사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돌연 연기했기 때문에 이 이른바 윤한 갈등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기 전에 그로부터 50분 전에 먼저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 시간대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그 전에 집권 여당 대표가 의료개혁이 필요하지만 응급사항이 심각하다. 이 정도면 한동훈 대표도 이런저런 메시지를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회견을 보면 한동훈 대표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기자가 일문일답에서 현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현장에 직접 안 가본 이야기다. 별로 지금 큰 문제가 없다. 잘 견뎌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응급실이나 의료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직접 아마 현장에서 경험해 본 분들 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 이런 분들이 아마 제일 이 문제는 아마 절박하게 느낄 겁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들이 현장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응급실의 지금 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다는 사실들을 잇따라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응급실 중에서 가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세 곳밖에 없고 여기도 곧 다 가동된다라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별일 안 일어난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인식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이 의대 증원, 즉 의사가 늘어야 된다는 데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방식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견해차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마치 중재안을 내는 것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정부나 대통령실이 현장의 상황을 지금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두 분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정말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미리 취재했던 한동훈 대표 입장 중에 국민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 가치고 이 앞에서 당정 갈등 같은 프레임이 낄 자리가 없다라고 했고 비슷한 취지 얘기를 오늘 아침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먼저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시간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불과 50분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서영주 대표님. 그러니까 인식차도 인식차긴 한데 실제로 이게 당정 갈등 프레임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걸 확실히 대의 명분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응급실의 비상사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이거는 대통령도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계시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한동훈 대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의 의료개혁 부분들이 그냥 밀어붙이는 지금 현재 스타일인데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출구 전략을 던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어붙이다가 좀 물러나면은 좀 대통령실의 면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한동훈 대표가 던졌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채 받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의 의료개혁 부분들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을 용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당정 주도권을 싸움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우리가 이런 프레임 속에서 헤어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대통령의 어떤 성취를 위한 개혁이 돼서는 안 되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그 더 편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서 의료 개혁이지만 그마저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담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 대통령실이 지금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지금 뭐 보면 의료 현장에 아무 뭐 상황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의료 현장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봤더라도 무슨 세트장에 가셨냐. 예전에 농협의 대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미 잘 차려진 이런 데 가서 현장 확인했더니 응급실 괜찮다. 혹시 그런 데를 간 게 아닌가. 저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로부터 50분 뒤에 윤 대통령 곧바로 2시간이 넘는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이라든지 여러 부분, 한일 관계 혹은 최상병 특검 여러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증문즉답에 답을 했는데 특히 이 부분 의료 개혁 관련해서 가장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이거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 단체에게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통일된 어떤 그 의견의 도출이 안 됩니다.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응급 현장 상황 인식은 이렇습니다.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특히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기웅 부대변인께서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실제로 이러한 현실 혹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통령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고를 받을 때 수치가 있고 어떤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 되게 난망함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제 전달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개혁이라는 것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멘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6개월이 됐는데 이제까지 6개월 동안의 의료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그 현장을 지킨 많은 헌신하신 의료진에 대해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걸 풀 수 있다. 일종의 이게 전공의들이 현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 관리를 하고 비상체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들이 조금 봐주시고 그다음에 의료진도 좀 헌신해달라 그런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총선을 뛰었기 때문에 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문직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보수지만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진행되는 해는 못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좋은 선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 관련해서는 유예를 하고 27년을 다시 하자고 했을 때 26년 지방선거 있고 27년 대선 있고 28년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이 어떤 개혁을 할 때
지금보다 더 격렬하게 의료진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백도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예. 방점이 미래에 있는 거죠. 지속적인 어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좀 욕을 먹을지언정 이 부분은 좀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좀 강력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경무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실제로 저기 자막 보면 자막 한번 지나간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0년, 15년 걸린다. 말씀하셨던 역사가 평가하고 그 의료개혁. 네. 지금 당장 욕을 먹어도 본인은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 네. 근데 10년, 15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일부 보도를 봐도 실제로 지금 응급실 근무 의학과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건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 급박한 위기인데 너무 원론적인 거대 담론, 개혁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 또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안에 대해서 예. 굉장히 대통령의 인식과 뭔가 갈등 대립적인 국면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접촉면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로 서로 각자의 길을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 그거를 접점을 줄이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의 인식은 2024년 2월부터 이걸 예.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의 8월을 거쳐서 2035년에 있는 거고요.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관심사는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 당장 있는데 당면한 문제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서 대통령은 10년, 15년 그때부터 이제 의사들 교육부터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완벽히 원활하지는 않더라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있고 지금 뭐 누군가가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오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는 당직에서 나 혼자뿐이고 의료체계는 시한폭탄이다. 의료진 번아웃, 지금 체력적 고갈이 일상이 됐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응급실 저희가 취재해보면 현장 의사들 근무할 사람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목소리 한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오늘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안 계셔서요, 4시까지. 거기 근데 처진 환자는 소화기내과 쪽에서 안 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8월 8일 날 응급실에 실려와서 뇌수술을 급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응급실이 없어지면 그런 수술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데 습관을 한시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없던 인력이 갑자기 여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현장 상황은 사실 뭐 더 이상 더 보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이제 대통령 얘기는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응급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응급실 수라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처우 개선 혹은 법적인 본인들 수술 잘못했을 때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걸 해결해 주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장윤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응급실에 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제 시간에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물론 하루 이틀 아니죠. 그래서 의사들 더 증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힘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기는커녕 훨씬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궁진 남궁인 의사 응급의학과 관련해서 전문의로 여러 저수를 내고 유명한 의사이기도 한데 굉장히 피로감을 이야기합니다. 빠진 자리를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 마련은 없이 계속 이 상황이 돌고 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의료 현장에서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시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의료인 출신이시죠. 의사 출신이시죠. 예. 지금 이 정부가 제대로 의료 정책 가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굉장히 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사람과 정책 입원자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이 현장에 가면 문제가 없다는 걸 느낄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저는 대다수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현장 상황을 보면 물론 좋진 않지만 촌각을 다툴 정도 혹은 지금 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 얘기를 오늘 했다면 여기 보시는 본인 올 초에 디스크의 한쪽 눈도 나빠졌다라고 하면서 구급차 뺑뺑이는 그리고 의료진 번아웃은 일상이다. 의료 체계는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